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벌써 1월 마지막 주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1월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1월을 끝으로 하는 지금 이번 주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서 정보로 함께 하는데요.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책의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 이 커가는 자녀들에게 책 하나만큼은 마음껏 사주고 마음껏 읽히고 싶은 엄마들에게 좀 더 꼼꼼하고 또 현명하게 책을 고를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 오늘 마련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중고 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중고책은 상태에 따라서 최상 그리고 상, 중하로 나눠지는데요. 이때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중고 책값은 최상급의 기준을 따라서 50에서 60% 정도인데요. 최상급의 책은 거의 새 책과 다르지가 않죠. 온라인 서점 중에서 중고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 바로 알라딘 서점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중고 서점 또한 곳곳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중고책은 2만 원 이상이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올려놓은 중고책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하긴 하지만요. 배송료를 일일이 지불해야 하고 또 배송 기간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노하우는요. 번역본보다 원서를 구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이들 책 중에는요. 외국 원서는요. 한글판과 함께 출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글 번역본보다는 원서가 더 가격이 쌉니다. 도서 정가제는요. 국내 출판 도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원서와 번역판 중에 한 권을 선택한다면 물론 영어책이 더 저렴합니다. 먼저 어린이 영어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은 웬디 북과 쑥쑥몰, 하프프라이스 북 등에서 작가나 시리즈별 분류로 책을 찾고 또 가격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합본 도서에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별로 서로 다른 작품을 여러 개 묶어서 동일한 작가의 작품을 두툼하게 만든 책, 바로 트레저리 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책 한 권의 가격에 5권에서 8권의 이야기가 한 번에 보는 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뿐만이 아니라 한 권에 모아볼 수 있어서 편리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영어책에 이런 트레저리 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형태의 책이기도 합니다. 아직 한글판 도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요. 점차 이런 형태의 합본 도서가 많이 출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책을 찾을 때는요. 트레저리 북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작가별로 분류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전집으로 사기보다는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히고 싶은데 종류도 너무 많고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주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이가 좋아하거나 엄마가 읽어줄 때 아이의 반응이 좋은 책을 떠올리면 되는데 그 책의 작가가 쓴 다른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글 쓴 작가와 그림을 그린 작가가 서로 다르다면 그림을 그린 작가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작가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이 승산이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지식인들의 서재를 엿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서재는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서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총 10,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영화뿐만이 아니라 책에서도 조예가 깊은 그런 평론가인데요. 네, 그는 책을 좋아하는 동시에 책의 촉감과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이와 같은 책의 냄새, 책의 물성 자체를 좋아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네, 중학교 때 한국 문학을 좋아해서 단편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평론집을 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책 모으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넉넉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주차비는 아껴도 책값과 음반 그리고 DVD 값은 아깝지 않다고 그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책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도서관법, 분류법 또한 그가 배웠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본인의 성격과 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동진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책을 배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노하우이기도 한데요. 일단 일반적인 경우처럼 분야별로 분류해서 책을 정리해 놓지만 특정 시기에 관심이 있는 분야들의 책을 따로 모아서 꽂아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시간의 경우 시간에 관한 책, 물리학 책도 있고 시간에 관한 잠언을 모은 책도 있고 모두를 모아두는 겁니다. 모험 신화, 죽음과 같은 모든 테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런 책들도 관심사에 따라 따로따로 모아서 꽂아뒀다가 어느 정도 읽은 것 같으면 그걸 다 해산시켜서 원래대로 꽂아 놓는 겁니다. 네, 그렇게 또 다른 관심 테마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다시금 책을 모아다가 놓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책을 따로따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분류해 놓는 이동진 씨의 그런 분류법이었습니다. 또 독서법 또한 특별한데요. 지금까지 총 10,000권의 책을 모으고 또 총 10,000권의 책을 읽은 이동진. 네, 그는 그만의 이상한 독서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책을 펼쳐놓고 책을 직접 찍적거린다고 그는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읽는 책, 화장실에서 읽는 책, 그리고 침대에서 읽는 책, 책상에서 읽는 책이 서로 다르다고 하죠. 이렇게 읽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고 또 읽어야 할 책도 너무 많아서 한 권만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독서법 공감하시나요? 네, 얼마 전 저도 한때 책 읽는 게 재미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에게는 에세이집 정도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전문 서적의 경우에는 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평소에 독서량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독서 수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독서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책을 시험 공부하듯이 읽지 않는 이상 책을 읽고 덮고 나면요. 한 달이 지나면 내용의 80% 정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한때는 분명히 책을 완독했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조금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동진 씨는 책을 사람들의 인연에 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매일 만나는데도 내 인생에 덜 중요한 사람이 있고 10년간 지나가면서 두어 번쯤 만났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책과도 이런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영감 때문에 책을 읽는다고 말하는 지식인 이동진 씨였습니다. 네, 그는 또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스피노자가 한 말 중에서는요.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진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네, 전문적인 것을 강요하게 되는 요즘 시대, 깊이 파려면 일단 땅을 넓게 파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깊게 파면 깊이 파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단 넓게 파기 시작하면 어느 지점에서 깊게 파 들어가야 할지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도 최대한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분일 경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골고루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를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요, 단 한 번도 저는 이동진과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지만, 10대 때 초반부터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정말 무궁무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동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은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조선일보의 영화 담당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현재는 1인 미디어 이동진닷컴을 설립하고 깊이
깊이 있는 영화 리뷰와 인터뷰 기사를 발표하는 한편 TV와 라디오 등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지은 책으로는 이동진의 시네마 레터,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낯선 거리에서 영화를 만나다, 그리고 필름 속을 걷다,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비밀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녀의 책 고르는 방법, 그 노하우와 또 지식인의 서재, 영화평론가 이동진 편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도서 리뷰는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2010년 강의와 함께 국내에 붐을 일으켰던 그런 도서입니다. 꽤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국내에서는 130만 부의 책이 판매되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에 대한 강의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5일이죠. 국내 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한 대학교의 교수가 마이클 샌델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하위 공동체들 사이의 갈등을 무시한다는 그런 비판을 하는 논문을 냈습니다. 네, 비판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저는 먼저 또 다른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도서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너도 나도 유행에 맞춰 읽혀진 책은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을 해봤는데요. 일부이지만 정의를 찾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빠지는 단체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 갑론을박이 되어버린 사회의 현상과 또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는 어디쯤에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샌델은 정의를 이해하는데 세 가지의 방식을 주죠. 바로 행복과 자유, 그리고 미덕에 있습니다. 네, 전차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태풍을 겪는 구호 물품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의인지 예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데요. 네, 공리주의를 시작으로 벤담과 미래 차이를 밝히고요. 자유주의를 통해서 자율과 호혜에 근거한 합의임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또다시 그는 던지고 있습니다. 네, 샌델은 본인의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칸트와 롤스의 이론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 그리고 개인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통해서 도덕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중립적인 것인가, 아니면 옳음이 우선인가 선이 우선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를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샌델은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가 기초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진정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맥카타이어의 주장한 근거로 설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는 공동선을 주장하는 정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공동선의 형태는 보다 도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 발생 시 생각하게 되는 생각의 흐름을 탄탄한 근거를 통해서 샌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네, 정의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하는 주제임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것들은 공리주의적 관점, 그리고 자유주의적 관점, 자유주의 평등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목적론적인 관점, 그리고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의 검토가 가능한 일임은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결국 도덕적 사고라는 것은요,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만으로 정의의 의미나 최선의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서사적인 존재라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의 의미와 또 좋은 삶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편견과 판에 박힌 일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롤스의 견해를 흥미롭게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또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또 어렵게 느껴졌던 정치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실제 이슈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또 어려운 도덕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거나 상충되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발적으로 질문하고 또 반박하고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은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회 문제의 갈등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죠. 바로 사유의 힘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함께 이 사유의 힘을 길러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과 공학에서도 요즘에는 인문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인문학이 필요한 것인지 가끔 물음표를 짓게 됩니다. 네, 아마도 인간의 근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사서가 추천하는 양질의 도서 목록 중에 인문학 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서는요, 한국사 영화관입니다. 한국 영화 속에서 사실과 허구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는 교과서에서 읽을 수 없는 한국사의 디테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국사 영화관은요, 고구려 시대를 그린 평양성에서부터 1980년대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변호인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특정 사건을 담은 한국 영화 20편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읽어낸 그런 책입니다. 네, 저자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사를 압축적으로나마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 영화 그 자체로 훌륭한 역사교육 텍스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2시간 내외의 한정된 시간에 강렬한 드라마를 보여주어야 하는 영화의 장적 특성상 역사적인 사건들이 극화되고 인물 간의 대립구도가 단순화됐기 때문에 영화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설명해주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책에서 그러한 설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도서입니다. 단숨에 읽는 에피소드 음악사라는 책인데요. 명쾌하고 지적인 음악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12년 쇤베르크의 연주회장, 실험음악에 격분한 청중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소리치고요. 장르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1952년 존 케이지의 작품 4분 33초가 연주되던 음악회,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앞에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은 채 4분 33초 후에 침묵의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이 책은 음악사 에피소드를 영리하게 감아놓아 술술 풀리는 실타래와 같은데요. 태고적 인류가 모든 소리를 음으로 인식하던 때부터 망치 소리에서 음정 법칙을 떠올리는 피타고라스, 미사곡 양피지휘 수도사들의 낙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진실, 유명 음악가들 사이의 애증, 독일 청소년 음악운동 등의 각양각색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음악 용어나 작품의 생소한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읽을수록 재미있는 스토리로 음악가와 작품에 대한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틀 안에서 생각하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네, 결과로 증명된 창의적인 사고의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자인 드루 보이드와 제이콥 골든버그는 전 세계 기업의 창의성 공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수백 개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창의력의 패턴을 발견하는 연구를 토대로 일명 틀 안의 접근법을 개발했는데요. 일부 독자는 이 단어의 뜻밖이라는 반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항상 틀 밖의 세상에 얻는 직관이나 재능이라는 기존 신화를 뒤엎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소설은 낯익은 장면들 속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음악 역시 음악이라는 내적 구조 안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네,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네, 그 결과로 이룬 성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이 책에 대해 유용성이 반복적으로 증명된 간단한 도구들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창의력이 번뜩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극찬한데 알 수 있는데요. 창의적 발성을 재해석하는 참신한 접근법은 독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요. 집,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이어주다라는 책입니다. 바로 부부 건축가가 들려주는 집과 도시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네, 부부 건축가 임형남과 노은주의 건축에 대해 생각이 담긴 그런 에세이입니다. 저자의 건축 철학은 영화와 만화, 음악 이야기에서 추억의 장소까지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 녹아 있습니다. 네, 저자는 맥커핀 효과, 클리셰, 휴브리스, 신드롬 같은 영화나 문학 용어를 빌려서 서울시 뉴타운 건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유리 건물 청사 등에 숨겨진 내면을 끌어냅니다. 또 우리 곁에 사라지는 골목, 동네 극장과 역사의 기억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린 서울의 도시 개발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적을수록 많다는 유명한 아포리즘을 남긴 미스 반데어 로에나의 진정한 건축의 마스터로 존경받는 루이스 칸 등 현대 건축의 거장들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담아냅니다. 시간이 담기고 이야기가 쌓이며 비로소 집이 완성된다는 인문학적 성찰이 돋보이는데요.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집과 도시, 이것이 건축의 본질이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도서는요, 인문과학 도서 4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차바이오텍입니다. 종목 번호는 085660입니다. 해외 의료법인 인수와 신설 검토로 외형 성장 모멘텀 부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합작사의 줄기세포 치료제 성능 입증으로 사업 가시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기업 가치 측면에서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했죠. 실리콘웍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108320입니다. TV와 모바일, 웨어러블 기계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그룹 계열사의 수주 확대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동사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그리고 유사 반도체 소자의 제조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네, 동사의 주요 전방 시장은 현재 주요 디스플레이로 자리 잡고 있는 LCD 패널 시장이고 또 해당 시장은 한국과 대만의 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요.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차바이오텍과 실리콘웍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1월과 2월 정말 실내 활동이 많을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힐링되는 전시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전시에 좀 관심이 가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바우하우스의 무대 실험 전시가 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3월까지 진행되는 그런 전시들도 있으니까요, 시간 넉넉히 잡으시고 또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작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비해서 절반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고 풍족해졌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